얘들도 재밌었다 하고 또 선생님들도 행복해하고 교실이 살아있는 교실이 되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됐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죽상고의 조인성으로 통하고 있으면서 제1대 마법사 조석주입니다. 공부왕 대마법사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습 티칭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죠. 너무 좋다. 제일 우리 진로교사들이 힘든 게 동영상 보여줘도 동영상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해버리니까 동영상 다 봤다 오고 뭐 매번 심리검사 할 수도 없고 시험도 없고 솔직히 따지면 우리 교사한테 가장 행복한 것은 수업하고 나서 내가 진짜 수업 즐겁겠다. 얘들이 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면 행복한 거거든. 근데 내가 나오면서 그냥 얘들 자습시키고 어쩔 때는 자습 한번 시키고 나오려면은 뒤통수가 따가워. 내 한 시간 내가 부끄러운 수업인 거지. 공부왕 대마법사도 내가 프로젝트 수업에서 연관되고 나온 거지. 그래서 주제를 정해주고 그 주제 가지고 모두 학생들이 모둠을 편성해서 모둠별로 자료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 가지고 토의 토론하고 그래서 그 토의 토론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로교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방법 진로 수업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얘들도 재밌었다 하고 또 선생님들도 행복해하고 융합적인 수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거고. 처음에는 보드 판도 우드락 판에다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직접 만들고 거기에 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 카드도 다 만들고 미션 카드도 다 만들어서 거기다 문제 내고 가위로 카드를 다 잘라서 사용을 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조금 부족하다 많은 느낌을 가졌는데 캠퍼스 멘토에다가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고 이 도구가 만들어지고 또 이 도구가 그 도구 상자에 만들어서 딱 온 것을 보고 유레카라는 말 알죠? 감동이다. 그래서 저도 그 유레카라는 그때의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모습, 또 다른 선생님들이 그걸 연수를 받으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했죠. 너무 좋다.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직접 학교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애들이 좋은 애 없고 전부 다 발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조용한 교사 중심 수업이라면은 정막만 흐르는 교실이 되는데 교실이 살아있는 교실이 되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됐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진로 선생님들이 첫 번째 진로 선생님들이 공부왕 대마법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 뭐 안전, 뭐 그 지역의 문화, 뭐 유망 직업, 뭐 4차 산업, 그 다음에 뭐 입시와 관련해서 뭐 면접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왕 대마법사를 활용해보고 또 진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공부왕 대마법사를 통해서 또 학생들이 즐거운 교실이 행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휴가철에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휴가를 안 가셨을까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오늘 휴가를 못 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제가 아주 재밌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사 라이프 특집인데요. 선생님들의 지금 어떠한 생활이나 아니면 어떠한 모습들 지내고 있는 그런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명 교사 라이프 특집, 교사가 말하는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다면은 채팅창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들께 여유롭게 여가 시간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실시간 버튼이 있거든요. 이 실시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빨간불이 꼭 들어와 있어야 저희랑 실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빨간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서로 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제가 오늘 넥타이도 안 하고 여유로운 복장으로 좀 왔어요. 약간 좀 캠핑한다는 느낌일까요? 즐거운 복장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도 기존의 방학 이전에 학기에서는 조금 더 뭔가를 알아가야지, 배워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계셨다면 그런 거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 송쌤 반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물도 한 잔 지금 떠오시고 따뜻한 차 한 잔도 준비하시고 아니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오늘 캠핑이잖아요. 오늘 방학이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주제 캠핑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또 캠핑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어떤 걸 좀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캠퍼스 멘토의 보드게임을 좀 선물로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방금 제가 영상에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조석주 선생님의 공부왕 대마법사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해요. 한 명을 선정해서. 이 공부왕 대마법사는 아마 플립러닝 많이 아실 겁니다. 거꾸로 교실을 보드게임화 한 거예요. 친구가 친구에게 문제를 내서 그걸 맞췄을 때 앞으로 전진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맞춘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이템이 막 있어요. 아이템을 막 써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1등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꼴찌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나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또 요즘 우영우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장애인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속속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욱 작가님과 함께한 장애 너는 누구니를 쓰신 고정욱 작가님과 함께 굿투고라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보드게임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굿투고 또 선물해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장애인식을 좀 더 개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식에 굉장히 도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게임을 주사위 굴려서 막 앞으로 가거든요. 그 중에서 고카드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에 걸리면은 실질적으로 간접적이지만 장애에 대한 그런 내가 장애를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옆에 친구랑 하이파이브 해보기, 눈 감고 주사위 찾아서 주사위 굴려서 몇 나오는지 맞추기, 손 안 대고 이름 써보기, 뭐 이런 것들이 체험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선물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명씩 총 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학인데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명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반갑습니다를 제일 먼저 외쳐주신 우리 서로사랑님, 공부왕 대마법사 2학기 진로 수업에 활용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서로사랑님께 공부왕 대마법사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학생들과 함께 진로 수업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서로 문제를 출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 재밌거든요. 정말 아이들끼리 막 아이템 써가면서 아이템 나는 빗자루 딱 하면 진짜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우리의 티메이트를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우리 티메이트 바로 권현석 선생님께서 오늘 교사의 라이프 공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교사가 말하는 캠핑, 교사들도 캠핑 많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눔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 왜 가야 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또 캠핑에 대해서 로망을 꿈꾸고 계신 분들,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권영석 선생님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 지금 들리진 않지만 열렬하게 마음속으로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채팅창으로 짝짝짝짝짝 권영석 선생님 환영해요 라는 것들도 많이 쳐주시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권영석 선생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캠핑 얘기를 좀 재밌게 해볼 용인 처인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현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방학을 좀 이렇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캠핑 이렇게 뭐 강의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캠핑 이야기를 재밌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또 얼마 전에 캠핑을 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캠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캠핑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캠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일단 보내시는 걸로 좀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있는 이제 처인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가르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캠핑 경력은 제가 2013년부터 캠핑을 시작해서 횟수로는 벌써 1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딸기 아빠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딸 2명이라서 딸기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3살일 때부터, 여기 있는 요 애기죠. 요 3살일 때부터 제가 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딸과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용인에 있는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딸과 둘이 캠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캠핑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취미고 이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확산되면서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많이 이제 접촉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캠핑을 막 하려고 하는, 특히나 해서 캠핑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관심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만큼 또 캠핑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고민을 해결해 줄 분들이 주위에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이제 학교다 보니까 그죠? 또 여자쌤들도 많으시고 또 의외로 캠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뭐 굉장히 뭐 고수라든지 뭐 훌륭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뭐 꿀팁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 핸드폰에 2016년부터 기록되어 있던 타임라인에 제가 방문했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찍혀있는 수없이 많은 도시들 중에 대부분이 캠핑과 혹은 차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캠핑 왜 가야 할지, 거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기타 추가로 되는 내용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캠핑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저희가 이미 접하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캠핑을 왜 가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캠핑 전에 캠핑을
두산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 그래서 예전에는 캠핑, 제가 처음에 갔던 캠핑은 캠핑이란 말이 없었는데 야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지금 이제 캠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이 원래 캠핑의 정의니까 뭐 캠핑할 수 있는 캠핑카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접어두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텐트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캠핑이 혹시 쌤들 어렸을 때 이런 거 아니었나요 혹시?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휴가 때 이끌려 나가서 이렇게 텐트만 들어가서, 그러니까 낮에는 그 더위와 싸우고 이기고 밤에는 벌레와 싸우고 막 그랬던, 그래도 저희한테는 뭐 굉장히 막 큰 추억이 있어요. 또 남자쌤들은 혹시 이런 추억도 있지 않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 제가 그렇게 캠핑을 가자 해도 싫어하던 친구가 왜 싫어했냐면 요 추억 때문에. 그 친구는 해병대 수색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훈련 나가서 텐트 치고 자던 그 추억 때문에 캠핑을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도 지금 캠핑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추억 때문에 캠핑이 좀 두려우시다면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캠핑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도 사라지고 흥미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캠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캠핑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캠핑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실. 캠핑을 간다는 거, 캠핑 가서 텐트 치고 타프 치고 음식 해먹고 설거지하고 철수하고 이거 자체가 목적인 활동이에요. 제가 캠핑을 처음 시작하던 2013년도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교직 생활하면서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고3을 주로 맡아서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자습 지도도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 2013년도쯤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자습이 없어지고 저에게도 약간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캠핑을 한번 해볼까 해서 홈쇼핑을 보다가 홈쇼핑에 나오는 텐트와 타프 스크린 세트를 저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리모컨으로 하고 배송이 되자마자 이거 어떻게 될까? 나가야 되는데 장소를 알아보고 뭐 코페를 사고 버너를 사면서 캠핑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롯이 캠핑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았던 거는 학교에서 막 근심 걱정, 사실 쌤들 뭐 아이들 상담하고 아이들 뭐 수업하시다 보면 주말이 되어도 계속 그 생각 계속 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캠핑을 오면 좀 가장 좋은 거는 캠핑 자체에 굉장히 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일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쓰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게 캠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에요. 저는 이제 딸이 2명이에요. 제가 아기를 놓기 전에는 결혼하고 그냥 이제 아빠의 로망 같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하고 축구를 하고 캐치볼을 하고 약간 이런 로망이었는데 딸이 태어나서 뭐 축구랑 캐치볼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캠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실제로 캠핑장 가보시면 이렇게 요즘은 커플들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나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취미 활동이고, 세 번째는 캠핑을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 연차가 조금 쌓이시면 이제 텐트를 치고 밥을 먹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그러면 캠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캠핑은 이제 잠자는 용도로, 그래서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 주위를 관광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관광과 연계한 캠핑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작년 겨울에도 제가 이제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 한 30개 정도의 캠핑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개 있는 캠핑장 중에 굉장히 많은 곳이 마치 별장처럼 텐트를 한번 쳐놓고 3달씩, 4달씩 유지하는 그런 장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장비를 미리 갖다 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별장처럼 캠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한 캠핑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저는 장박을 빼놓고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가 요날이 장모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캠핑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또 캠핑 좋아하셔서 텐트 치고 11월 초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제 오는 이날 날씨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로 틀어놓고 장모님이 뭐 좋아하시는 이제 모닥불 펴놓고 캠핑으로 장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요 두 번째 사진은 장비가 거의 없죠. 여기 뒤에 보면 동해바다예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릉에 있는 연곡 소량기 캠핑장이 연곡입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철조망이 있지만 예전에 철조망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철조망도 없어요.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래서 이때는 텐트만 숙박만 여기서 해결하고 주변을 관광했어요. 심지어는 밥도 나가서 맛있게 사 먹었다는. 그리고 여기는 겨울입니다. 폭설을 제가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스노우 캠핑을 하고 싶어서 이때는 2월 말이었어요. 제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3학년 부장을 하게 돼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사망연 부장하기 전에 걱정 근심을 떠나기 위해서 캠핑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2박 3일을 여기 월악산 밑에 있는 수안보 닷돈제 야영장이라는 국립공원 야영장에 가서 폭설을 이 텐트로 맞이했던, 저기 잘 보시면 주변은 다 눈으로 쌓였지만 텐트만 눈이 없죠. 난로를 틀어놨기 때문에 난로에 텐트에 묻었던 눈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설도 경험할 수 있고, 요 친구가 저희 딸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일 여름철에 이제 많이 가는 형태죠. 타프 치고 텐트 치고, 요 뒤가 이제 계곡이에요. 이제 물놀이가 가능한.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가면 이렇게 밤나무가, 가을에 가면 이제 밤을 딸 수 있는 캠핑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캠핑이 있다는 거를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캠핑을 가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캠핑은 저희가 뭐 집을 장만해서 집안에 뭐 필요한 용품들을 채우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미리 염두에 말씀드리지만 집하고 똑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캠핑을 한 해 한 해 하면서 느낀 점은, 캠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되겠다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시면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캠핑 자체를 즐기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블로거 분의 사이트에서 이제 캡처한 거예요. 저희 뭐 인스타나 유튜브 보시면 감성 캠핑 검색하면 이런 모습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아이보리색, 흰색 타프에 우드 장비가 막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막 맥주도 한 백씩 있고, 여기서 앉으시면 막 카페 같은 느낌 납니다. 그렇죠? 물론 캠핑을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은 알죠. 그죠? 이런 모습이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캠핑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사진. 요 사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 텐트예요. 제 텐트와 제 타프. 요도 보시면 굉장히 아까 그림처럼 한적한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나니까. 근데 실제로 이것도 제가 세팅해 놓고 찍은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뭐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집에서 보면 정리해 놓고 사진 찍으면 깔끗하지만 캠핑 가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핑은 생활이니까 여러분 너무 막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필요한 장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였어요. 어제 여기 네이버 쇼핑에서 일간 주간 인기 브랜드를 캠핑 부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브랜드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캠핑 장비 구입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장비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뭐 코베아는 이제 국산 브랜드이고, 네이처하이크는 중국, 콜메는 이제 미국, 나머지 브랜드들도 이제 스노피크 같은 이제 일본. 그래서 세 개 브랜드가 사실은 장비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정리하셔서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 캠핑을 용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여기 가이아라고 적힌 브랜드부터 화이트앤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어떤 걸 사야 될까, 타프를 어떤 걸 사야 될까, 장비를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이 캠핑을 딱 시작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텐트 11개, 타프 5개, 의자 11개, 테이블 7개, 점점점은 제가 지금까지 구입했거나 이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처분한 모든 장비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세려봤어요.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가족은 지금 4명밖에 안 되는데 텐트가 11개고 타프가 5개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한 6개쯤 있고 5개는 처분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왜 이렇게 돼버렸냐?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뭐 캠핑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위랑 좀 약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게 좀 여러 가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들인데,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내가 너무 무력이 많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시행착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텐트부터 하나씩 볼 텐데요. 텐트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또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만드는 이제 코베아라는 회사의 텐트를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용어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텐트 말하면 이런 걸 돔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만 자는 용도고 전실이 좀 작은 용도예요. 이런 걸 돔텐트. 그리고 돔텐트 앞에 거실이 있어요. 거실형 텐트, 혹은 영어로 하면 리빙쉘 텐트라고 하는데, 이제 거실형 텐트,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씁니다. 특히나 아기 있는 집보다는 이제 커플이라든지 부부들만 캠핑 간다고 하면 이런 쉘터형 텐트. 쉘터형 텐트는 이제 바닥이 없는 텐트예요. 저도 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텐트인데요.
캠핑장에 막상 가보시면 요 텐트, 요 텐트, 요 텐트들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텐트를 처음에 구입하실 때 이제 한 개만 사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제일 많이 일단 구입하신 텐트가 아마 두 번째 있는 이제 거실형 텐트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실형 텐트보다는 지금 이제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지금 날씨가 조금 더울 때부터 캠핑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요 텐트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돔 텐트를 구입하시면 여름철에도 쓰시고,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캠핑장이 이제 큰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캠핑장도 있지만 자연 휴양림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평상 데크가 있는 캠핑장도 많아요. 그런 캠핑장에서도 요 텐트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텐트와 요 텐트 중에서는 일단 요 두 가지 텐트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색깔 보시면 제가 처음에 캠핑을 하던 2013년도는 캠핑하는 텐트들이 거의 뭐 나무 색깔, 뭐 나뭇잎 색깔, 그래서 뭐 카키 색깔, 뭐 갈색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캠핑장 가보시면 뭐 아이보리 색깔, 흰 색깔, 뭐 검은 색깔, 뭐 그래서 무채색 계열부터 뭐 빨간 텐트, 노란 텐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집의 인테리어를 무채색 계열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색깔이 튀는 계열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취향에 맞게끔 하시는데 요즘 트렌드는 약간 이런 이제 무채색 계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디언 텐트라고 하는 이제 티피 텐트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 텐트, 이제 알파인 텐트라고 해서 모양은 아까 나왔던 돔 텐트랑 비슷한데 돔 텐트는 보통 높이가 160에서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들은 쓸 수 있고 어른들이 약간 꾸부정한 그런데 여기 나온 알파인 텐트 모양은 비슷하지만 높이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이 알파인 텐트의 원래 용도는 이제 뭐 저희 캠핑장이 아니라 어디 산에 올라가서 히말라야 가서 눈 속에 쓰는 그런 텐트예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양도 이쁘지만 수납을 하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텐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텐트 많이 쓰죠. 또 팝업 텐트. 그리고 이제 그늘막, 일단 캠핑을 하시지 않더라도 의자와 그늘막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늘막도 많이 이용하시고, 차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즘 차박 텐트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팝업 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아까 돔 텐트랑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팝업 텐트를 쓰시는 거는, 그러니까 팝업 텐트가 있고 그냥 팝업 그늘막이 있어요. 차이점은 텐트라고 하는 거는 다 방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캠핑장 갈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일기예보,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시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하다가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이런 그늘막 같은 경우는 위에 타프가 없으면 비가 다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팝업 텐트 쓰실 때도 꼭 저는 웬만하면 그늘막 용도보다는 이제 약간 금액이 나가지만 텐트라고 한 이런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늘막 텐트도 여름철에는 사실 무방해요. 지금 캠핑 가신다 할 때는 꼭 아까 나왔던 돔 텐트나 거실형 텐트 없이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차박 텐트는 이제 차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 생활하는 텐트인데, 저는 차박은 한 6번, 7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차박의 목적은 차에서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뭐 어디 가서 숙박을 차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용하시면 단점이 차를 이렇게 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캠핑장 가서 차박하신 건 차박의 그 맛도 느낄 수 있겠지만 단점도 좀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박 텐트를 고집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독립적인 텐트를 일단 먼저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텐트 고르실 때 진짜 사이즈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으세요. 저도 텐트를 살 때 처음에 뭐 적혀있기로는 뭐 3인용 텐트, 4인용 텐트, 5인용 텐트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1인 텐트 기준, 1인 기준이 보통 60cm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뭐 예를 들어서 240cm면 우리가 보통 4인용 텐트라 불러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4인이에요. 그러면 너비가 240이면 4인이 충분히 자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잠을 자보니까 저게 3인이 캠핑 갔을 때 너비가 180cm인 텐트에 자보니까 지금 정말 잠만 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텐트를 할 때 이제 옷구름이라든지 뭐 침낭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짐들이 텐트 안에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인, 그러니까 보통 4인 가족이면 플러스 1 정도의 크기를 구입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텐트들은 4인, 5인 정도의 인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인원이 3, 4인 정도면 이런 텐트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길이 같은 경우는 길이는 보통 3m, 돔 텐트는 3m 정도가 사이즈고 거실형 텐트는 6m, 7m예요. 근데 또 너무 큰 텐트를 사시면 나중에 뭐 힘든 거는 상관없는데 제 경험상 지금은 날씨가 덥지만 가을철만 돼도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텐트가 너무 커지면
썰렁함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잠잘 때는 텐트가 너무 크면 냉기가 우풍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풍이 많이 느껴지니까 너무 큰 텐트보다는 가족수에 맞는 텐트가 적당한 크기의 텐트가 좋고, 자, 폴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인데 어떤 텐트는 20만 원, 어떤 텐트는 6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가격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첫 번째가 원단이고 두 번째가 이제 폴대입니다. 그래서 폴대는 거기 이제 폴대 사양 보시면 알루미늄, 두랄루민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텐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도 캠핑 가서 조금 위험했던 순간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막 위험했던 순간 거의 없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막 휘청휘청대고 막 날아가요. 그래서 예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텐트를 붙잡고 자고 막 그런. 특히나 히말라야에서 텐트 치고 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텐트들도 자고 일어나도 텐트 폴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 이제 이런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이제 바람에 취약한, 보통 보면 뭐 이제 플라스틱 폴대라든지 뭐 탄소 섬유 폴대 이런 거보다는 알루미늄 폴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캠핑 뭐 1년에 몇 번 안 가고 실제로 뭐 텐트 몇 번 안 치는데 뭐 텐트 뭐 고장 날 일 있겠어?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고장 많이 나고 잘 찢어집니다. 텐트 그냥 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텐트 치고 오손도손 모여서 이제 불놀이 막 캠프파이어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날 보시면 텐트에 구멍이 뻥뻥 뚫려요. 이게 불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멍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AS가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가 좋겠다. 그래서 AS 잘 되는 브랜드는 텐트 개수가 많은,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아까 보여드린 브랜드 중에서 고베아라든지 스노우라인이라든지 노스피크라든지 요즘에 텐트를 많이 만들고 있는 국산 브랜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단 종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텐트를 처음에 얘기할 때 사양을 막 보시면 무슨 원단, 뭐 실리콘 원단, 무슨 코팅, 뭐 이렇게 뭐 난연 원단 이렇게 막 설명이 막 돼 있는데 실제로 캠핑 나가 보시면 텐트 원단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파인 텐트랑 일반 텐트 정도만 무게 차이만 있지, 뭐 쾌적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디자인 보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타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캠핑에서 가장 혁신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저는 이제 생명과학 교사니까 생명과학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은 현미경이었어요. 현미경이 발명되고 난 다음부터 세균이 보이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병원체를 알게 됐거든요. 캠핑에서는 타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보였던 그림처럼 타프가 없을 때는 그 무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이 없으면 텐트 안에서 해가 지기만을 바랐어요. 근데 이제 타프가 있음으로 인해서 웬만한 비와 웬만한 햇빛을 다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텐트 못지않게 굉장히 고마운 캠핑 용품이에요. 용품의 이름 중에 보면 약간 어려운 렉타타프, 뭐 헥사타프 이런 게 나오는데 저도 왜 이렇게 이름을 쓴지 모르겠어요. 사각타프예요. 사각타프고 헥사는 뾰족한 타프입니다. 그래서 렉타타프를 제일 많이 쓰세요. 사이즈는 제일 많이 쓰시는 사이즈가 550 곱하기 440. 거의 뭐 국민 사이즈예요. 그리고 헥사타프도 이제 많이 쓰시고. 근데 모양 보시면 렉타타프는 조금 이제 안정됐죠. 헥사타프는 약간 뾰족하고 약간 멋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여기 보면 음영 표시로 이렇게 그늘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늘 사이즈가 렉타타프는 헥사타프는 제가 이걸 조금 확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렉타타프가 이제 훨씬 더 그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처음에 타프를 구입하실 때는 렉타타프를 구입하시는 게 제 생각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렉타타프 구입하시고 좀 실용성까지 생각하시면 이렇게 타프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 타프 밑에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큰 텐트처럼, 마치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거실형 텐트랑 비슷한 효과예요. 저도 이제 캠핑장을 지난주에 가봤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돔 텐트랑 거실형 텐트는 좀 있지만 타프 스크린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을쯤 되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타프 스크린의 장점은 내리시면 이제 모기장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많은 아이들이 벌레를 또 싫어하는, 저희 딸처럼 막 벌레를 보면 기겁을 하는, 개미만 봐도 막 소리를 지르는 친구도 있으면 이 타프 스크린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뭐 재밌게 놀아주면 좀 그런 용도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프 스크린도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자, 타프를 구입하실 때는 자, 그늘 크기는 원하시면 이제 렉타 타프를 또 일단 많이 쓰시고, 이제 구입가가 비슷한 타프인데도 어떤 타프는 20만 원, 어떤 타프는 또 50만 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그 타프 안에 폴대, 스트링, 스토퍼라고 해서 이제 그 폴대를 이 스트링, 줄을 조절하는 이런 게 다 들어 있는지를, 또 심지어는 줄이 잘 잘라져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스티어링을 통째로 팔고 스토퍼라고 하는 걸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구입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봐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좋고, 폴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프 폴대가 이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낮은 타프일수록 쇠 폴대를 많이 써요. 근데 뭐 강도는 좋은데 단점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녹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두랄루민 이런 폴대를 쓰는지를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 에이스. 그리고 처음에 큰 업체에서 이제 오면 하자가 있어도 바로바로 금방 교환이 돼요. 근데 작은 업체들은 저도 이제 모양만 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텐트를 구입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텐트를 구입하고 막 잘 쓰다가 약간 이제 뭐 박음질이 필요해서 이걸 내가 손으로 할까 에이스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래 보내자, 전문가의 손길을 넘기자 해서 넘겼는데 제 텐트가 에이스 간 다음에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연락해 봤더니 텐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물론 한 달 지나서 이제 새 텐트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AS가 이제 텐트의 모양만 보고는 업체를 고르시기보다는 이제 AS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타프도 마찬가지 원단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부각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210D, 뭐 75T, 뭐 무슨 TD. 저도 처음에는 막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면 타프도 써보고 나일론 타프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원단 종류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프는 햇빛을 가려주기는 가려주지만 햇빛의 태양에 의한 열을 100% 가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프를 너무 크게 많이 발하시지 마시고 또 너무 고가를 사지 마시고요. 디자인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로. 저는 개인적으로 텐트 색깔과 타프 색깔이 비슷한 게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깔에 맞춰서 특히나 이제 같은 브랜드로 사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사 도구 보겠습니다. 취사 도구는 텐트 타프 못지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너무 많이 소개해드리면 이제 머리가 아프시니까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좀 줄여봤어요.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질 코펠이어서 알루미늄 코펠이에요. 그죠? 가볍고 여러 가지가 수납되고 이제 코베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서 이런 느낌인데, 요즘에는 요 제품도 쓰지만 요 제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저희 가정에서 스테인리스 냄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인체 무해하고 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코펠 많이 쓰시고, 저는 이제 코펠을 고를 때 처음에 스테인리스 코펠을 살 때 가족이 3명인데 5, 6인용 코펠을 샀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릇도 많고 이제 가격 대비 막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는 건 많은데 실제로 캠핑장에 들고 가서 활용하는 거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실 때 적당한 인원에 적당한 코펠을 사시고, 혹시 추가로 필요하시면 접시만도 따로 구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막 급하다 그러면 일회용 접시 쓰시고. 그리고 저는 다이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을 똑같은 스테인리스 접시가 캠핑용으로 싸면 10,000원이면 다이소 가시면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요거 저희 뭐 온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저희 구이바다라고 하죠. 그죠? 아마 정식 명칭은 코베아 BBQ 3웨이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구이바다라고 해서 여기 불판에서 삼겹살 구워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고 이거 빼시면 직화구이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 캠핑할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캠핑 안 하시는 분들도 요거 많이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요거는 심지어는 마트에도 지금 다. 저는 이제 마트에 파는 것과 캠핑용으로 파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M 사이즈와 L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끓여 먹을 코펠, 그리고 코펠 세트 사시면 후라이팬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너 보시겠습니다. 버너 보시면 저도 이게 브루스타 했는데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코베아에서 파는 이런 가스 버너 정식 명칭이 브루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캠핑 가실 때 요거 들고 나가셔도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갈 때 요거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전문적인 캠핑 느낌 나고 싶다. 그럼 요거는 좀 많이 쓰시죠. 테이블 올렸고, 그래서 원버너 이런 거 많이 쓰시고, 뭐 이렇게 호스로 달린 버너도 쓰시고, 이렇게 직화된 버너 쓰시고, 또 해바라기 버너라고 해서 요게 큰 사이즈도 있어요. 가스통에 직접 꽂아 쓰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차박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행 가실 때도 좋아요. 그러니까 알파인 스토브라고 해서 코베아에서 나온 제품도 있고 이제 외국에 나온 제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열이 손실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방지해 주기 때문에 이제 불 붙여서 아마 1.5리터 물 끓이는데 1분 30초?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뭐 아기가 어리면 뭐 따뜻하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아기를 따뜻한 차를 먹이고 싶다, 아니면 갑자기 빨리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순식간에 물 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조금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취사 도구를 고를 때는 이제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무게. 무게는 경직 코펠과 스테인리스 코펠 중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무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캠핑 용품 계속 설명을 드릴 때마다 무게와 수납 부피를 설명드릴 텐데, 실제로는 짐을 들러서 캠핑 장소에 내려놓고 또 옮기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건데, 조금씩의 무게가 더해지면 이제 많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게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이 치사 도구만큼은 무게보다는 내구성, 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캠핑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 샀던 스테인리스 코펠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새로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서 와이프가 허락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캠핑 하실 거면 스테인리스 코펠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집에 있는 작은 냄비, 작은 후라이팬, 가스레인지로 캠핑 나가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캠핑을 했을 때 제가 막 바리바리 싸들고 막 지고 이고 가서 캠핑을 다 펼쳐놨는데, 그때 어떤 승용차가 사이트로 싹 들어와서 트렁크가 딱 열리더니 트렁크에서 아이스박스 하나, 아주 작은 텐트 하나, 작은 타프 하나를 아빠가 탁 치고 자고 아들을 탁 깨워서 이제 의자 앉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저렇게 간소화해서 캠핑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비들이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감명 깊었던 것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건 알지만 제가 이제 큰 텐트를 치고 캠핑을 막 준비하는데, 어떤 아빠가 그때 아들하고 또 둘이 와서 타프를 딱 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늘막 텐트를 딱 치고 앞에서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에서 삼겹살 이렇게 딱 먹는 모습을 보고, 저게 또 캠핑의 또 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캠핑은 이렇게 다양한 장비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캠핑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펠 크기는 가족들이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은근히 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의자 테이블 부분입니다. 의자는 제일 많이 쓰시는 의자가 이제 이런 의자예요. 릴렉스 체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등받이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롱 릴렉스면 이제 목까지 받쳐지는, 말 그대로 릴렉스 쉴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쓰세요.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 헬리녹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이제 많이,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경량 체어, 이제 접이식이에요. 여기 천 딱 빼내고 다리 탁탁탁 접으면 요만한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경량 체어도 이제 많이 쓰시고, 그리고 로우 체어라고 해서 딱 절반 딱 접으면 되는 이런 의자도 이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고, 감성 캠핑 많이 하시니까 이거 이제 우드 체어, 그래서 나무 소재의 우드 체어, 형태는 뭐 로우 체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체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다 써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바꿨던 이제 의자에 들어 있는데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제 릴렉스 체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릴렉스 체어에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사람마다 체형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하체가 좀 짧고 상체가 길어서 그런지 릴렉스 체어에 앉으면 다리에 힘이 조금 덜 너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허리가 좀 아픈, 저는 오히려 경량체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릴렉스 체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량체어는 막 불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경량체어를 좀 애용하는 이유가 수납이 굉장히 좋아서. 근데 릴렉스 체어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접으면 이만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앉았을 때 좀 편안하다라고 하면 릴렉스 체어를 쓰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수납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제 경량 체어 쓰시면 될 것 같고, 로우 체어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입니다. 이게 접히니까 접혀서 이만한 사이즈로 수납이 되긴 하지만 얇으니까 뭐 수납하는 용도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로우 체어의 좀 약간 단점은 목바지가 좀 낮다는 거. 그래서 보통 보면 자녀분들한테는 로우 체어 많이 주시고 어른들은 릴렉스 체어 주십니다. 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테이블, 폴딩 테이블 많이 썼어요. 저도 처음에 캠핑 시작할 때 중고로 이제 폴딩 테이블 막 밤에 접선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테이블을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4단 폴딩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과 3명인데도 불구하고 4단으로 접히는 굉장히 큰 테이블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요즘도 감성 캠핑 하니까 이제 우드 테이블과 여기 나온 이제 롤 테이블은 약간 비슷한데, 우드 테이블은 상판이 나무, 롤 테이블은 보통 상판이 모양은 나무지만 보통 보면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이제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상판을 이렇게 말고 다리 접어서 이제 수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안에 화로대를 놓고, 화로라고 하면 이제 저희 뭐 모닥불 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이제 그런 화로대를 놓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앉는 이제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고요. 또 이제 경량화에 좀 중점을 둔 이런 조립식 테이블이라든지 경량 테이블을 좀 많이 요즘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으면 이렇게 노트북 가방 정도가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매번 조립을 해야 됩니다. 접었다 폈다가. 그래서 이런 테이블은 수납이 조금 크긴 하지만 피기만 하면 되고, 이런 테이블은 수납은 작지만 조립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량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기에는 좀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 인원이 할 때는 간단하게 차를 마시거나 할 때는 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 테이블 고를 때는 수납 부피를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2013년 처음 캠핑할 때 승용차였어요. 근데 승용차를 캠핑을 시작할 때 제가 약간 신념이 있었어요. 막 검색해보고 찾아보는 그 블로그 중에 승용차로 캠핑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 분들이 자기의 트렁크에만 온 가족의 짐이 딱 들어갈 정도로 수납을 하는 걸 딱 보고, 아,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를 때문에 경량화를 위해서 막 샀는데, 근데 뭐 SUV 있으시고 큰 뭐 루프박스 있으시고 큰 차라고 하면 수납 부피가 여유로우시면 이제 큰 의자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의자 테이블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납 부피를 체감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캠핑용품 매장 가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도 보면 큰 캠핑 매장이 있어요. 가면 의자 수십 개가 막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도 보시고, 접어도 보시고, 들어도 보시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옷 살 때도 보면 모델이 착용한 것대로 보고 샀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캠핑용품도 누가 좋다고 하고 블로그 좋다고 해도 사실은 뭐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납 부피뿐만 아니라 착용감 때문에 캠핑용품점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고 사용해보시고 사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의자와 테이블을 따로따로 싸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어요. 테이블은 너무 낮고 의자는 너무 높고, 아니면 반대로 테이블이 너무 높고 의자가 너무 낮고, 그래서 반드시 의자 테이블 높이가 이제 맞아야 됩니다. 요즘 캠핑용품들은 대부분 로우예요, 로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서 먹는 식탁 높이 기준이 아니라 식탁 높이보다 훨씬 되게 낮습니다. 의자도 좀 낮고 테이블도 낮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서 반드시 캠핑용품점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돗자리 가져가시고, 제 실제로 이건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너무 캠핑 가고 싶은데 와이프가 영품사를 허락 안 해주니까 집에 있는 돗자리와 마트에서 박스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박스로 테이블 만들고, 박스로 베개 만들고, 박스를 이용해서 1박 하고 왔다. 이제 물론 이제 용기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실제로는 가서 이제 그렇게 가서 좀 한번 여러 캠핑용품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침낭 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낭은 솜침낭,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솜침낭, 그리고 이제 오리털, 거위털 침낭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장단점이 솜침낭은 가격이 좀 저렴하고 대신 수납 부피가 좀 크고, 오리털, 거위털 침낭은 좀 비싸죠. 저희가 이제 오리털 패딩 잠바만 해도 비싸니까. 그런데 수납 부피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3계절 침낭으로 거위털 침낭을 거금 두고 투자를 해서 지금 한 5년째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펼치면 엄청 큰 침낭이 수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쓰시고. 근데 침낭이 없다. 지금은 침낭 없어도 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집에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이불 가지고 캠핑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이제 매트, 바닥에 까는 매트는 이제 발포 매트, 저기는 일반 돗자리라고 하는 발포 매트. 그래서 발포 매트 한 장 가지고 쓰시기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가 좀 큰 차를 이용할 때는 발포 매트 몇 장을 이용해서 그냥 펼치고 바로바로 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자축 매트. 뚜껑을 열어놓으면 저절로 바람이 들어간 자축 매트. 그리고 에어 매트라고 해서 여기 안에 뭐가 차 있어요. 뭐 이중 공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람을 넣으면 꿀렁꿀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트도 많이 쓰시고, 저 백패킹 매트도 많이 쓰세요. 왜냐면 이제 부피가 줄으니까.
그런데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제 생각에는 전기 매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전기 매트. 저 지난주에 여름에 계곡 캠핑 갔는데도 전기 매트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계곡 옆에는 습해요. 그래서 아침이라면 꿉꿉합니다. 그래서 전기 매트 한번 돌려주면 금방 뽀송뽀송해지고, 그리고 지금 여름철 지나서 가을 되면 아침 저녁 서늘하니까 전기 매트는 꼭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캠핑용품 전기 매트 나오니까 매트 사이즈만한 전기 매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축 매트는 사용하기는 좀 편하고 가격은 좀 싸지만 부피가 좀 큽니다. 그리고 1인당 한 개씩 쓰다 보면 뭐 매트 수납하면 요 정도 써야 되거든요. 한 명이 요 정도 사이즈니까 네 개 정도 쓰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고가예요. 좀 비싸요. 비싸지만 수납을 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자, 침낭 매트 마찬가지 수납 부피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다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핑용품점에 다 요즘엔 다 돼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비싸도 이 매트는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자고를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저는 요 매트보다는 요런 매트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구입을 다 침낭 매트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이불이라든지 집에 있는 전기 매트, 그리고 전기 매트가 큰 사이즈가 아니어도 돼요. 전기 매트 이렇게 몸을 전체 따뜻하게 안 하고 뭐 허리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매트가, 그러니까 큰 전기 매트 이렇게 돌려서 온 가족이 사용하셔도 되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거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턴 보겠습니다. 랜턴은 요즘 많이 쓰는 건 이제 충전식 LED 랜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랜턴, 가스 랜턴은 예전에 쓰는데 감성 느낌으로 가끔씩 쓰시긴 하지만 요즘 이제 충전식 LED 랜턴 추천드리고요. 랜턴 구입할 때도 이런 게 수납 부피가 좀 커요. 그래서 수납 부피 고려하시고 랜턴을 많이 씁니다. 랜턴은 한 개 가지고 갔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고장나면 핸드폰 후레쉬 키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 걱정 없어요. 또 요즘엔 캠핑장에도 다 빛이 다 밝게 있어요. 그런데 또 자기만의 감성이 있으니까 랜턴을 켜실 때는 2개 정도, 그래서 텐트 안에 켜놓은 랜턴 하나, 그리고 타프에 하는 랜턴 하나, 그래서 2개 정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용 랜턴은 좀 작은 거, 타프용 랜턴은 좀 큰 거, 그리고 색깔 저는 요 색깔 추천해요. 요 색깔. 그래서 저희가 형광등 색깔 말고 백열등 색깔 있거든요. 백열등 색깔 랜턴 쓰시면 색감이 따뜻해서 사진도 잘 나오고 그 랜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싶거나 가졌던 것들 뭐 이거 외에도 기타 등등 많은데, 요 설거지통이에요. 설거지통. 요거 요즘 많이 쓰신 그리드 삼겹살. 그리고 뭐 주방 기구 세트, 그리고 시에라 컵이라고 해서 손잡이 컵들, 그리고 주전자. 요거는 뭐 생선 말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요거 식기 건조하는 식기 건조망이고요. 수납 박스, 그리고 아이스 박스, 컵, 뭐 양념통, 그리고 화롯대, 그리고 가스토치, 그리고 전기일선 이런 건데 많은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건 캠핑의 감성을 느끼시려면 화롯대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화롯대, 그리고 화롯대 불 붙이려면 토치 필요하시고. 팁인데 토치로 장재에 불 붙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쓰는 방법은 쿠팡으로 주문해서 고체 연료를 주문했어요. 고체 연료 몇 개 불 붙여놓고 당장 넣어놓으면 알아서 절절 활활 불 잘 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일선. 그래서 캠핑장 가서 전기일선 오통 캠핑장 가면 전기를 다 쓰니까 이런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것들도 수납 부피 고려하시고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저희가 뭐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바구니에 몇 개를 넣었다 담았다 지금도 수십 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구입하시고, 한꺼번에 미리 구입을 하면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캠핑용품점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캠핑용품점 가시면 캠핑용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절로 무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캠핑용품점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보면 캠핑장 종류가 대부분이 이제 사설 캠핑장이 많고, 이제 오토 캠핑장, 차를 타고 가는 오토 캠핑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캠핑장이고, 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데크로 되어 있고, 국립공원 야영장,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 또는 야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캠핑장 개수 나면 사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건 이런 게 오토 캠핑장이죠, 그렇죠? 차 주차하고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자연 휴양림 데크 위에. 그래서 텐트가 이런 데는 큰 텐트, 이런 데는 작은 텐트 쓰셔야 되고. 여기 보이던 국립공원 야영장. 왜 보이더냐면 여기는 차를 세울 수 있지만 여기는 차를 못 셉니다. 그래서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노지였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돈을 받는 여주의 금은모래 유원지. 그래서 이제 무료였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텐트 치고 타프 치고 저희 애기랑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캠핑장 고를 때 첫 캠핑장이시면 집에 가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뭘 놓고 오시거나 아니면 애기가 아프거나 애기가 어리면. 그래서 집 가까운 곳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캠핑장일수록 매너타임 보통 10시, 11시부터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면 애기들이 자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이 안 지켜질 확률이 막 축제하고 막 심지어는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을 확률이 크니까 너무 큰 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갔던 캠핑장은 전체 사이트가 14개였어요. 14개니까 밤에 저희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용한 캠핑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프 너무 믿지 마시고 여름에 나무 그늘 충분한 캠핑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가 메인이니까 물놀이 가능한 계곡 수영장 추천해드리고, 저는 이제 경기도 사니까 경기도 북부라든지 강원도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거리가 있는지 요즘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뭐 체험, 제가 지난달에 갔던 캠핑장에는 메기 잡기 체험을 했어요. 저희 첫째 딸이 막 들어가서 막 메기를 잡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방방이 놀이시설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야영장 추첨 선착순으로 예약받으니까 부지런히 필요합니다. 저희 강추 드립니다. 강추. 왜냐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가시면 캠핑에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아주 좋은 캠핑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뭘 먹을까요? 캠핑 사진 검색하시면 뭐 이런 사진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에서 좀 따온 거고요. 그래서 그리들은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하시는데 요거는 뭐 비어치킨이라고 해서 이제 뭐 맥주에다 꽂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해 먹을지는 사실은 크게 뭐 고민하실 건 많이 없어요. 요즘엔 뭐 너무 잘 돼 있고 준비도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해서 이렇게 뭐 받아보실 수도 있고, 쿠팡에 뭐 밀키트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손질을 좀 미리 해 가시면, 왜냐면 처음 캠핑 가시면 텐트 치고 타프 치고 이것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분이 막 그런 거 하고 계실 때 뭐 아내분들은 막 음식을 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텐트 치고 타프 칠 때 저희 와이프는 애를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시고, 장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요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방문한 지역에서 장을 막 일부러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이제 공정 캠핑이라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삼시세끼 촬영처럼 계속 밥해 먹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면 조금 이제 여유 생기시면 간단한 식사 혹은 배달도 다 됩니다, 요즘. 그리고 지역 맛집도 한 번씩 들려주시면 조금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텐트 치고 최근에 갔다 온 캠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거 텐트 치고 타프 치고 이제 의자 치고 다 치우고 철수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수납 박스에다가 저는 이제 수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먹에서 애들 놀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계곡을 가지고 이제 놀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캠핑 가서 즐겁게 가는 여행이니까 화기 사용, 전기 사용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스 버너, 화롯대, 전기 난방 쓰실 때 꼭 환기 꼭 하시고요. 그리고 중고 캠핑 용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캠, 장터라, 당근마켓 이런 거 이용하시면 헝걸 쓰는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시행착오 겪으신 분들이 거의 새 거 같은 걸 많이 파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캠핑 후기, 캠핑 포스터 등 카페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진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글을 읽으시면서 장단점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핑용품 매장 온라인, 오프라인 참고하시고, 가성비, 가심비 너무 가성비만 따지면 몸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가심비 심리적으로 만족하지만 또 비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니까 가성비도 좋지만 가심비 쪽으로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캠핑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연휴양림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의 내용들은 같이 질문을 받아서 드릴 건데 요 이후 시간은 또 친절 동준 씨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캠핑에 대한 내용 공유해 주셨는데요. 질문이나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그쪽에 있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티타임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소중한 어떠한 경험들과 그동안 쌓아오셨던 시행착오가 많으셨잖아요. 캠핑에. 네, 그런 것들도 공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캠핑을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그냥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실까요? 네. 너무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온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캠핑. 네, 정말 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쌓여있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캠핑은 이런 것이다.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은 가장 좀 힘들었던 캠핑이겠죠, 그렇죠? 역시나. 근데 가장 힘들었지만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제 생각에는 처음에 초반에 장비를 마련해서 이렇게 갔던 캠핑이 가장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뭐 하나 펼치기만 해도 막 우와 막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던 캠핑 같습니다. 네. 어딘지는 기억 안 나요. 그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용인이니까 집 근처에 있는 집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 네, 용인에 있는 캠핑장이었어요. 역시 네. 첫 캠핑은 집 근처 네네.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름은 매우 더운데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나무 그늘이어도 경기도 정도만 돼도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시원함을 느끼려면 최소 저기 막 양평, 가평 정도를 가거나 아니면 원주 정도를 가야지 시원하지 않을까. 용인의 나무 그늘은 여름에도 덥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해발보다 좀 높거나 좀 산 밑에 있는 그런 데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은경 TT님이 각종 기자재 사진 오른쪽 맨 밑에 무엇이었을까요? 전기 열선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릴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 네, 릴선 말씀하신. 네. 저기 이제 캠핑장 가시면 전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연휴양림 가시면 그 데크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가 있지만 일반 캠핑장 가면 이렇게 사이트 중간 정도의 전기 꽂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끌어와야 되니까 캠핑용 릴선을 쓰시는데 캠핑용 릴선을 그러니까 캠핑용을 안 쓰셔도 돼요. 철문제에 파시는 일반 릴선을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릴선 쓰는데 이유가 더 이제 안전한 걸 쓰기 위해서 일부러 철물점 가서 굉장히 이제 굵은 걸 샀습니다. 리선데니. 그리고 캠핑 후 뒷정리. 요거 쉽지 않잖아요. 네. 뒷정리에 대한 어떠한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웬만하면 그날 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이어서 바로 정리를 안 하면.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해하다가 환기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베란다 한 켠에 마트에 파는 이제 선반을 사서 이렇게 탁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는데 쌓이고 있는데 뭐 특별한 노하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텐트 따로 뭐 장비 뭐 의자 따로 뭐 이렇게 뭐 취사용품 따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수납을 하고 있고 가끔씩 이제 한번 꺼내서 집에서도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곰팡이 폈는지 의자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쓰고 아니면 이제 뭐 와이프랑 밤에 이제 술 한잔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의자 테이블 펴놓고 술 한잔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집에 쓰면서 조금씩 이제 관리 아닌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군요. 나만의 어떠한 여기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면은
정리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찾기도 쉽고 예,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TT님이 초기 비용과 차량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아까 말씀해 주신 것만 다 해도 이게 차가 세단으로 과연 될까 약간 의심스러웠거든요. 예, 저도 야 이거 세단 안 될 것 같은데 SUV 이거 큰 차여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장비 구입 후 얼마나 자주 다니시나요? 라는 것도 궁금하고 차는 대략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 이제 캠핑을 갈 때 그러니까 중형차였어요. 중형차에 이제 트렁크에 놓고 근데 하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커져서 결국에 차 위에 이렇게 루프백이라고 하는 이제 큰 가방 이제 올려서 다니고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해도 뭐 많이 다니시니까 그 승용차로도 가능은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넣고 빼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트렁크 정도로만 하시려면 의자, 테이블, 뭐 침낭 이런 거를 이제 경량화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량화를 하면 할수록 금액도 이제 올라간다는 게 고려할 사항. 아 어디 그 교사 할인 같은 건 어디 없나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드린 말씀이 중고 용품을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이제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산 브랜드들이 많이 물건을 만드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많이 착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캠핑? 처음에 캠핑을 할 때는 이제 뭐 거의 장비를 마련했으니까 한 달에 4번 갈 때도 있었죠. 매 주말마다. 매 주말마다 네, 네 매 번이면. 주말. 네. 근데 그러다가 이게 너무 숯불에 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힘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경주사도 있고 하니까 이제 2번, 3번도 가고. 근데 이제 캠핑 하시다 보면 미리 항상 이게 예약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캠핑을 떠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 돼서 갑자기 가고 싶으면 토일은 거의 자리가 없으니까 금토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노하우 쌓이면 금요일 날 퇴근하시고 4시 50분에 다시 퇴근하시자마자 집에 바로 가셔서 짐을 막 챙겨서 근교로 가시면 충분히 저녁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짐을 챙기셔서 주변을 관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인 사니까 가장 많이 갔던 지역이 이제 원주 지역을 많이 갔어요. 네. 원주 정도는 1시간, 1시간 반. 네. 그리고 아래쪽도 많이 갈 수 있거든요.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노하우지 않을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예약하기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금토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수요일에 캠핑이 갑자기 떠오르셨다고 했는데 네네. 학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캠핑이 떠오르셨나요? 학교에 계실 때 캠핑하고 싶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이렇게 교무실을 딱 열었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급식에 고기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캠핑이 좀 땡긴다.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 그럴 때가 땡기신다. 아마 선생님들은 좀 어떨 때 좀 여행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여기 채팅창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은 서로 내용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미니멀로 딱 2인용 사용할 텐트 크기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미니멀 브랜드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사용했던 텐트이긴 한데 알파인 텐트가 2인용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브랜드면 MSR 텐트가 가격도 적다고 많이 쓰시고 이제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뭐 저희가 아까 보였던 뭐 코베 이런 것도 쓰지만 보통 뭐 요즘 보면 뭐 그 백컨트리 캠핑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가격대가 한 2~30만 원 정도에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2인용 텐트는 굉장히 뭐 선택의 폭이 넓어요 생각보다. 2인용 텐트 추천해 주셨고 그 아까 힘든 거 말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이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 하는 캠핑 장소. 아까 뭐 아무래도 폭설을 맞이했던 2박 3일을 폭설과 보냈던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3월을 시작하면서 마음도 좀 정리하고 또 이제 수안보다 보니까 거기 근처가 온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캠핑을 할 수 있었던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폭설 속에 텐트에 불이 켜져 있고 거기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아주 기억에 남는 그거 캠핑이었어요. 약간 그림인데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사진 가지고 계시죠? 네, 사진 이제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사진만 좀 잘 찍었으면 더 좋은 사진이 있었는데 핸드폰 사진이다 보니까 그걸 못 담았던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도 좀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반려동물도 캠핑 같이 다니는 경우 많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요즘은 허용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캠핑장 자체도 뭐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사장님들도 마음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던 캠핑장도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또 보면 매너가 다 있으니까 울타리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반려동물도 같이 캠핑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벌레 문제. 그렇죠. 야, 요거 팁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레를 캠핑을 가시면 이제 벌레 잡는 그런 이런 이렇게 파리채 같은 거 이렇게 막 찌직찌직 하시는데 아마 잡으려고 하시면 밤새도록 잡으셔야 될까요? 네. 계속 네, 달라붙는다. 네, 네. 그래서 그 벌레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자녀가 있으면 좀 안심시켜주고 근데 벌레가 좀 없는 캠핑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기도 인근은 온도가 높으니까 벌레가 좀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서늘한 경기 북부라든지 강원도 쪽에 가시면 생각보다 벌레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캠핑장을 골라가시면 아이들이 뭐 계속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일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그렇게 뭐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역시 선생님께서 되게 아이를 많이 생각하시네요. 캠핑하면서도 아까 아이가 행복했을 때 그리고 아이도 벌레들 걱정해주고 아이가 이제 캠핑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 너무 좋아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도 큰애가 이제 사춘기가 살짝 오는 느낌인데 그래도 캠핑 간다고 하면 참 좋아하고 따라오는 그런 아주 착한 아직까지는 캠핑에 이제 본인이 좋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거기 가서 좀 대화도 많이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음식을 하더라도 뭐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얘기도 하고 뭐 밤이 되면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보다는 얘기할 시간 또 아이들과도 그렇지만 부부간에도 훨씬 얘기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캠핑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능에 텐트 토크가 나왔겠습니까? 텐트에 있으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고 아까 저희가 사실은 이 티타임 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캠핑 주제가 딱 던져지니까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때 캠핑이 어땠고 자기 추억을 꺼내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지 않나 캠핑이. 그래서 너무 좋은데 지금 방금 또 선생님들 또 어떨 때 캠핑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여쭤보니까 가을 단풍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캠핑이 땡기시는데 요즘이 어떤 방학이라서 캠핑이 땡기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날씨가 좋은 날 그리고 눈비 악천후에서도 가보고 싶은 경험도 또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까 뭐 눈 온다고 제가 일부러 간 적도 있고 이제 비가 온다고 비를 느끼기 위해서 사실 비를 느낀다기보다는 비가 오는데 캠핑은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해서 이제 캠핑을 갔거든요. 비가 와도 좋다더라. 사실 이제 타프 밑에 비가 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철수할 때 거기 약간 수고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아까 드렸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게 비 올 때 바람이 많이 부는 건 위험하니까 일기예보 보실 때 비의 양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거 중요해요. 그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불면 텐트가 무너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비는 이제 불편하지만 바람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바람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람 꼭 확인하시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식수 어느 정도로 준비할까요? 생수 뭐 여러 개 준비를 해 가시는데 생수도 사실 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무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수 저희는 캠핑할 때 한 3개 정도 가져가고 만약에 필요하면 요즘 또 매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매점에 뭐 없는 게 없이 다 팔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매점 가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교사 라이프 특집으로 해서 선생님의 캠핑에 대한 삶을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여기에 나와서 다른 선생님들께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처음 이렇게 꺼내서 PPT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야기해 보신 게 처음이시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준비를 했는데 캠핑 자체에 뭐 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항상 초보고 항상 처음이고 계절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캠핑도 갈 때마다 상황도 계속 바뀌고 근데 뭐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거를 하는 것보다 캠핑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저의 실패의 담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실패하고 10년째 캠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캠핑을 도전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캠핑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 권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어가지고 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의 일반 삶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일반 삶을 한번 공유해봤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 누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여기 나오셔가지고 자기 삶도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 채팅장에서 또 막 수다도 떨고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서로 힐링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는 티타임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경험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매우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여러 노하우 잘 배우고 갑니다. 항상 초보라는 말이 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고 싶네요. 모든 여행은 다 추억! 역시 서로 사랑님 좋은 멘트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시즌인데 선생님들의 좀 힐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힐링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 계시죠? 네, T-마스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T-마스터 한 4분 정도 선정이 됐나요? 네, 4분 어떤 분이 선정이 됐을까? 자, 어떤 분께 무엇을 드리냐? 네, 바로 캠핑 가실 거잖아요. 캠핑 가시면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보드게임 할 수 있도록 공부왕 대마법사랑 구투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용 보드게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4분 누구신가요? 4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자, 구투고의 원진아님, 이영경님, 네, 공부왕 대마법사의 서로사랑님, 한은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이 되신 분들은요, 저희 티타임 카페에 가셔가지고 이벤트 당첨 게시판에 배송 정보를 입력하시고 스텝만 보기를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혹시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권영 선생님의 영상 다시 보기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올라가면 제가 또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출연하신 선생님들, 티메이트 선생님들께서 나눔해 주시는 자료들도 공식 채팅방에서 올라갔다고 알려드리니까요. 꼭 계시면은 제가 다양한 정보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영 선생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는요, 박계화 선생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원래 교장 선생님을 재직하시다가 지금 퇴직하셨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코이카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선생님들께 너무나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학 때 조금 힐링 시간도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 주에 8월 17일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요청이 있으셨어요. 우리 조두현 선생님께서 그때 영화 수업하시면서 잽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나 잽 알고 싶어요. 잽 방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공유하는 방법 낱낱이 하나 선생님들과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음 또 티타임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정보를 많이 주셔야 돼요. 지금 8월 24일에는 저희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8월 31일, 네, 8월 31일 수요일 날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아직 고심 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청자 게시판이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스텝만 보기만 클릭하면 저희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 오늘 권영석 선생님 너무 강의가 재미있었다, 꿀팁들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도 또 다음 티타임에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또 캠토 중학교에 어떤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그런 내용이나 캠토 중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분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분 한번 모실 수 없을까요? 라는 것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취합니다. 네,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또 티메이트로 모시기도 하니까요. 티타임 게시판에 많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티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TT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방학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오늘 좀 방학이라서 좀 일찍 했어요. 네, 그래서 7시에 시작했더니 8시 반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한 8월 중순까지는 좀 7시에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7시에 함께 하고 8시 반에 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밤, 행복한 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